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3,500만 개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전체 유통량의 28.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90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에 락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 급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격 하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규모 사상 최고치 달성의 의미, SEC의 스테이킹 증권 안임 입장 공식화가 가져온 변화, 스테이킹 증가가 이더리움 공급 구조에 미치는 영향, 투자 심리 변화와 기관 자금 유입 신호, 그리고 현재 가격 하락과의 괴리 원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기준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3,500만 ETH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체 유통량의 약 28.3%에 해당하는 규모로 검증자 수도 11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가치는 약 9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듀운 애널리틱스 및 드래곤플라이 캐피털 기준 수치와 일치하며 네트워크 참여도와 락업 비중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비교해보면 작년 같은 시기 스테이킹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참여도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리도 파이낸스를 통한 스테이킹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규제 환경의 명확화입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스테이킹은 증권거래로 간주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탈중앙성을 저해하는 요소였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간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킹 참여를 망설이게 만들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델리티, 갤럭시 디지털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스테이킹 수익을 상장 지수펀드 구조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재 5개 이상의 대형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장 지수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는 올해 하반기 중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규제 리스크 해소를 넘어서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의 기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스테이킹에 참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유통 가능한 이더리움의 유동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유통량의 28.3%가 스테이킹에 락업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늘어나더라도 발행량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얼라이즈 리서치에 따르면 극단적인 가정해서 모든 이더리움이 스테이킹되고 아무것도 소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인플레이션율은 1.51%로 제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스테이킹 증가는 공급 제약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희소성 증가 및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개선 제한 1559 이후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 더 많은 이더리움이 소각
해석되는데 스테이킹으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플레이션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메커니즘과 공급 구조 변화들 단순히 뉴스로만 접하고 지나가면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처럼 이더리움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스테이킹 관련 중요한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실시간 분석과 투자 전략 그리고 포지션 관리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솔라나, XRP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스테이킹 및 디파이 관련 기회 분석, 기관 자금 유입 시점 포착, 그리고 락업 비율 변화에 따른 공급 축소, 베팅 전략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대응하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GSR의 애널리스트 카를로스 구즈만은 스테이킹 비중 증가는 이더리움에 대한 중장기 낙관적 기대감의 반영이며 가격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락업이 아닌 시장 기대 심리의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킹 참여자들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간 자산을 락업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이더리움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스테이킹 참여 증가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더 보수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거쳐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들의 대규모 스테이킹 참여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관급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요소로 언급하며 연간 4%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함께 장기적 가격 상승 잠재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이더리움 이점형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탈중앙화 금융과 대체 불가 토큰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킹 수익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2,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 5.4% 하락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8% 이상 하락해서 상장 지수 펀드 순유익과 스테이킹 증가와 같은 공급 축소형 지표들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로 중동 리스크 및 지정학적 불안이 리스크 자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강경 발언 이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고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술적 저항선에서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3,000달러 돌파에 실패하고 2,800달러 근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리스크 자산 조정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등 주요 지수들도 조정을 받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하락 요인들이 이더리움의 펀더멘털 변화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킹 증가, 기관 자금 유입, 공급 축소 등의 구조적 변화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온
온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매도는 단기 투기 자금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스테이킹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기적 가격 변동과 장기적 구조 변화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킹 급증과 기관 자금 유입은 분명히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와 중동 정세의 안정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장 지수 펀드 승인과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 시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테이킹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시점과 그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추가의 업그레이드가 가져올 네트워크 가치 증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급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킹을 통한 장기 보유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보수적인 포지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증가가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를 단기적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급 축소와 기관 자금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산들은 중장기적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복잡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메커니즘과 시장 구조 변화들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솔라나, XRP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스테이킹 및 디파이 분석은 물론 기관 자금 유입 시점 포착과 포지션 관리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구조적 변화 시점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에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스테이킹 3,500만 개 돌파와 그 의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